모든 사람이 윤리적 가치보다 자기 이익을 우선하여 행동한다면 사회 질서가 붕괴되기 때문에 윤리적 가치가 중요하죠. 이건 진짜 맞지. 누가 봐도 맞지. 윤리적인 인간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도덕적 가치 신념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문제되는 거 전혀 없죠. 그죠? 공동생활과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인간 생활에서 형성되는 공동행동의 룰을 기반으로 윤리적 규범이 형성되죠. 윤리적 규범은 이래서 한 것 같아요. 어떤 협력을 필요로, 공동생활과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맞는 것 같아. 그지? 윤리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를 바르게 하는 것, 또는 인간 사이에 필요한 올바른 질서. 맞죠? 그죠? 뭐 문제되는 거 전혀 없죠. 서양적 사고에서 윤리는 전적으로 인륜과 같은 의미이며 엄격한 규율이나 규범의 의미가 배어있는 느낌을 준다. 요거는 좀 느낌상 그렇잖아. 이건 왠지 동양적인 것 같잖아. 맞아요. 정답은 5번이에요. 인륜, 엄격한 규율이나 규범, 이런 것들은 동양적인 겁니다. 2번, 다음 중 직업의 의미와 관련이 없는 것은, 여기 보시면 경제적 보상받는 거 맞죠? 그죠? 직업은 자기 의사에 따라 하는 거죠? 강제로 하는 건 직업이 아니죠?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경력, 증명서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나는 직업 생활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기술서, 경험기술서 이런 걸 쓸 때 경력기술서는 지속적으로 했던 거, 직업적으로 했던 걸 쓰는 거죠. 그리고 보통 경험기술서에서는 지속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단기적으로 했던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을 쓰는 거고, 직업은 노력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말도 안 되죠. 직업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회적 효용성이 있는 일이다. 이건 맞아. 근데 노력이 필요하죠. 직업은 성인이 하는 일이다. 맞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 직업인류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여러분들은 자신의 일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꼭 맞는다 여기셔야 합니다. 또한 그 일에 열성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는 태도를 가져주세요. 이걸 천직의 의식이라고 하죠. 이거 아주 중요해요. 요즘 그 신세대 직장인들이 저는 이 직무와 적성이 맞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결정을 하고 바로 퇴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고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적성검사나 인성검사 이런 게 좀 강화되고 비중이, 그 평가를 하는 데서 비중도 높아지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일단은 천직의식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이유는, 어쨌든 맞든 안 맞든 일단은 좀 잘 맞는다, 나한테 맡겨진 일이 맞는다, 일단은 먼저 좀 여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천직의식. 4번, 다음 중 외부로부터 강요당한 근면이 있고요. 금방 알겠죠? 또 내가 스스로 하는 근면이 있어요. 회사 내 진급시험을 위해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해. 이런 거는 누가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이번에 진급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건 스스로 하는 거죠. 상사의 명령에 이거네. 그죠? 세일즈맨이 자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거. 이것도 스스로 하는 거지. 경쟁 PT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퇴근 후 스피치 학원에, 상사가 스피치 학원 다녀 이렇게 지시는 하지 않죠. 내가 필요로 해서 다니는 거지. 자기 관리를 위해 퇴근 후에 매일 1시간씩 운동하는 거. 다 내가 스스로 하는 근면이에요. 악수를 할 때 예절. 악수도 하나의 에티켓이 있는 거예요. 정해진 어떤 인간들 사이에 어떤 규칙이 있는 거예요. 윗사람에게 먼저 목례를 하고 악수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 대통령 표창을 받으러 갔어요. 그러면 앞에 대통령이 계셔. 그럴 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만약에 악수하고 목례를 해야 된다. 그럼 먼저 목례를 하고 이렇게 꼭 악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꼭 벌어질 거예요. 상대의 눈을 보며 밝은 표정을 져야죠. 왼손잡이 말도 안 돼요. 악수는 만국 공통이야. 세계 공용어라고 보는데 항상 오른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을 잡을 때는 또 너무 꽉 잡으면 안 되죠. 상대방이 불편해하니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악수를 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이렇게 넣고 악수해. 말도 안 되죠. 정답은 3번. 어렵지 않죠. 에티켓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개의 순서는
요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을을 갑에게. 이러면 다 풀려.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에 말씀드린 을, 갑은 왜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갑과 을, 막 갑질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분은 좀 고객이라고 보면 돼, 고객. 아니면 윗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나쁜 의미가 아니야. 나이가 어린 사람을 연장자에게, 을을 갑에게. 맞습니까? 연장자가 갑이잖아. 맞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참자를 고참자에게, 을을 갑에게. 맞죠? 고참자가 갑이잖아. 동료 임원을 고객, 손님에게. 고객은 평생 갑이야. 고객은 하늘. 동료 임원을 고객에게. 맞죠? 타회사의 관계자. 타회사의 관계자가 고객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갑이잖아요. 이게 잘못됐죠. 그죠? 이렇게 하면 금방 풀어. 정부 고관의 직급명은 퇴직한 경우에도 항상 사용한다.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장관 직무를 수행하시다가 은퇴하셔도 우리는 그분을 장관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네요. 성예절 이런 게 나왔어요. 핵심적인 내용이죠. 성예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게 있어요.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 그런데 그 NCS 직업기초능력 교과서에는요, 요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다 성희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성희롱은 이 두 가지는요, 형사사건이에요. 근데 얘는 민사사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처벌을 한다 그러면 회사 징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희롱은. 그래서 얘는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할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성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한 대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해 당사자는 직접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 이거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언제든지 내가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럴 때는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환경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중지할 것을 요청해야 돼요. 그 예전 세상에서는 주로 이제 성희롱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나보다 직급이 높거나 그러면 혹시 내가 인사나 이런 데서 징계나 뭐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봐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았답니다. 되게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당당하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피해 당사자는 증거 자료를 수거하고 공식적 처리를 준비하셔야 돼요. 증거가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 회사 내부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내부적으로, 반드시 아니에요. 정답 3번이고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외부 전문가는 공정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외부 전문가 초빙. 회사는 가해자에 대해 납득할 정도의 조치를 취해 줘야 돼요. 결과를 피해자에게 반드시 통보해 줘야 되죠. 통지해 줘야 되죠. 회사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여 처리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질질 끌다가 일이 더 커지죠. 그죠? 정답은 3번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걸 묻고 있어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반드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반드시 법적으로는 이런 거는 좀 안 맞아요. 사실은. 사전에 방지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때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상대방이 뭐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든가, 아니면 충분히 뭐 회사에서 징계나 어떤 여러 가지 처리를 충분히 했고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싶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이분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좀 개인적인 문제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반드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아니라는 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더 중요한 건 뭐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1번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성희롱이 법률적 기준은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성희롱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뭐냐면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어떤 성적인 어떤 수치심이나 뭐 굴욕감 이런 것들을 느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회생활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의도가 없었어도 상대방이 느꼈으면 여러분들은 성희롱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죠. 성희롱도 성추행이나 성폭행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 요것만 형사처벌이라고 그랬죠. 고객과 거래처 직원도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아니에요. 만약에 근무가 끝나고 회식을 갔다거나 워크숍을 갔다거나 이건 직장 밖이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건 직장 내 성희롱 아닌데 직장 밖 성희롱인데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다 직장 내 성희롱이에요.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아니에요. 직장 밖에서 발생한 것도 다 직장 내 성희롱이다.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9번. 평소 동료들의 업무 처리 부탁을 잘 들어주곤 했는데 동료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들의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 적절한 대응은 여러분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동료도 사랑해야 되지만 일단 내가 잘 돼야 동료도 잘 되고 내가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동료한테 더 잘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뻐서 도와주는 건 상관이 없지만 자꾸 부탁을 해서 내가 괴롭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신 동료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서 좀 부드럽게 거절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5번인 것 같아요. 자신의 상황 내지 심정을 언급한 뒤 동료들을 이해시키는 거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왜? 서로를 위하는 일이에요. 동료들에게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되는데 하지마! 뭐 이러면 불편해지겠지. 바로 다음날부터 동료들에게 더 이상 처리해 줄 수 없어 직접적으로 언급한다. 이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할 때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고지와 전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이거는 회사 지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따라야죠. 그게 1번이죠. 회사의 지시이기 때문에 일단 해당 발령지에서 근무를 해야 되죠. 나머지는 큰일 나. 원하지 않는 지역에서 근무할 경우 있는 근무 태도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말하고 대기해요. 이건 지시 불이행이에요. 가야 돼요. 이직으로 해 퇴사해요? 말도 안 되지. 회사 손실이지. 여러분들한테도 손실이고. 연고지에 근무하기 위해 부서를 옮겨요? 누구 맘대로. 지시를 일단 따라야 돼요. 옮긴다고 한다 그러면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충분히 상담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옮겨야죠. 그것도 회사가 허락을 하고 지시를 해야 옮길 수 있는 거죠. 연고지로 돌아가기 위해 신규 근무 테마 이건 말도 안 되지. 큰일 나죠. 망치는 거야. 서로를 망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